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민경 기자, 높은 파도에 관광객이 실종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주셨는데 다른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주 모든 육상과 해상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비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제 뒤로는 10m가 넘는 파도가 끊임없이 해안가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 바다에서 일행과 함께 사진을 찍던 관광객 23살 박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박 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서귀포시 동쪽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65톤짜리 테트라포트 등 공사 구간 일부가 높은 파도에 유실됐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과 안덕면 사계리 일대 700여 개의 가구는 강풍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끊겨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고 파도가 넘치면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전까지 태풍 쏠릭이 제주 서쪽 100km 해상까지 근접하면서 제주도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어갑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높은 파도가 예상돼 해안가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해안에 150에서 300mm, 산지의 많은 곳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제주를 잇는 하늘길과 뱃길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주도에는 이미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경 기자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전남 지역도 태풍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정민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방금 전까지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확실히 다른 강한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태풍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을 피해 항포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도 크게 출렁일 정도로 항구 안쪽의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대략 2시간 뒤부터 태풍의 반경 안에 들어가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가장 큰 위력을 떨칠 시각은 오늘 낮부터 오후까지인데요.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4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전남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 고교에 대해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이 내일 새벽쯤 태풍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간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물 주의와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 나가 있는 최정민 기자였습니다. 교육부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오늘 휴업하겠다고 보고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9개 시도 16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62개교로 가장 많고 광주, 전남이 59개교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어 태풍 상황과 피해 현황, 향후 대응 조치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태풍은 오늘 밤 서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태풍 전망을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소영 기자 나오세요. 현재 태풍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태풍은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150km 해상까지 북상했습니다. 이 위성 영상으로 보면 북위 30도 선을 넘어섰는데도 여전히 중심부 태풍의 눈이 선명합니다. 이 태풍 주위에서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 구름은 제주도에 이어 남부지방까지 뒤덮었습니다. 지금은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레이더 영상에서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의 눈주위를 둘러싼 발달한 구름대가 제주도에 걸쳐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비구름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은 북쪽, 즉 태풍 진행 방향의 앞부분에 만들어집니다. 비를 뿌린 뒤에는 바람도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풍의 진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난 뒤 낮에는 서해로 진입하겠고요. 서해안과 매우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방향을 점차 북동쪽으로 틀어 밤늦게 충남 서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태풍의 중심부가 수도권을 관통하는 시점은 내일 새벽입니다. 여전히 중급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수도권을 지나겠고 내일 낮에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네, 송 기자, 그럼 특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어디고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네, 먼저 시간대별로 강풍 위험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이미 태풍의 강풍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낮에는 서해안에도 최대 초속 50m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밤부터는 태풍 중심이 관통하는 이 수도권 등 내륙에도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큰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이어서 비구름 예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이 강풍 반경은 넓지만 이 비구름은 중심 부근에만 밀집해 있습니다. 태풍은 이동 방향의 앞부분에 강한 비구름을 동반해 폭우를 뿌리면서 북상하는데요. 태풍 중심에 가까운 제주와 전남 해안 그리고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리산에는 최대 300에서 5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중부지방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네,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 피해도 우려된다고요? 네, 태풍이 오면서 이 바다의 물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제주 남쪽 해상에선 최대 10m 안팎의 집채만한 파도가 일고 있고요. 오늘 낮부터는 이 태풍이 북상하는 서해상의 물결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조 시간대에는 이 거센 물결이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어 침수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걱정이 또 있습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서해로 접근하는 사이 동해 쪽으로는 제20호 태풍 시마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태풍이 동서쪽에 포진하는 초유의 현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의 남동쪽에 또 다른 소용돌이 구름이 나타납니다. 쏠릭보다 이틀 늦게 발생한 제20호 태풍 시마론입니다. 시마론은 오늘 일본 열도를 통과한 뒤 내일 동해상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해엔 쏠릭, 동해엔 시마론 두 개의 태풍이 존재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두 태풍은 약 700km까지 가까워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개의 태풍이 1000km 안에 접근하면 서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이상 진로를 보입니다. 두 태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 일본 기상학자의 이름을 따 후지와라 효과로 불립니다. 이 효과로 쏠릭의 북상 속도는 늦어지고 시마론의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태풍이 만나게 되면 왼쪽 편에 있는 태풍이 남쪽으로 가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태풍 북쪽으로 가게 되는 성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지금 쏠릭이 남하하는 성분이 좀 강해져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이 때문에 쏠릭은 한반도를 시속 20km의 느린 속도로 통과해 목포 부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만 하루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난 시간이 다소 길어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실제 2002년 태풍 루사는 22시간 동안 내륙을 통과하면서 강릉에 하루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다인 870mm의 폭우를 뿌렸습니다. 시마론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쏠릭의 속도를 늦춰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강한 바람에 집 유리창이 깨질까봐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리창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2014년 태풍 나크리가 몰아쳤던 제주도. 초속 30m 강풍에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통째로 깨져나가고 테이프를 붙여둔 상가 유리창도 산산조각났습니다. 신문이나 테이프를 붙여도 강한 바람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두께 16mm짜리 일반 창문, 초속 50m 강풍에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 창문에서 유리와 창틀을 연결하는 실리콘을 제거해봤더니 초속 40m 바람에도 깨집니다. 헐거워진 창틀에서 유리가 흔들리다 깨진 겁니다. 창틀과 유리창문 사이의 이격 때문에 떨림이 강해져서 태풍 발생 시에 파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잠금 장치가 있는 창문은 잠그는 게 좋습니다. 유리에 보호 필름을 붙이면 깨졌을 때 파편이 튀는 것을 줄여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강풍 행동 요령에서 테이프 부착법을 삭제하고 창틀 고정과 보호 필름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은 태풍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인천항에는 초대형 크루즈선과 군함들까지 태풍을 피해 정박했고 자치단체와 소방, 경찰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재우 기자입니다. 16만 7천 톤급의 초대형 유람선이 인천항을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 태풍 때문에 잠시 피항한 것입니다. 내항 부두에는 군함들이 닻을 내렸습니다. 서해 이의지를 지키던 유도탄 고속함에서 4,700톤급 구조함까지 50여 척이 인천항에 몸을 숨겼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두고 항만 운영 시설 및 건설 현장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연안 부두에도 태풍을 피해 어선과 유람선들이 속속 입항하고 있습니다. 과거 태풍 피해를 입었던 선박들은 경인 운하 등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6년 전인가도 여기서 그냥 여기 있던 배는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보다 태풍이 더 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늘길의 관문인 인천공항과 인천 영종대교, 공항철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분 이상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인천공항을 잇는 이곳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직원들이 비상 2단계 근무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전 소방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 작업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태풍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인천시와 경기도는 산사태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예찰하고 하천 주변 상습 침수 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서울 도심 지하에는 국내 최초의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이 임시 가동을 준비 중인데요. 하루 350mm의 폭우가 쏟아져도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홍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하루 300mm 집중호우로 6,000세대가 침수된 양천구 강서구 일대. 이듬해에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낮은 지대에 주택 밀집도가 높다 보니 태풍 쏠릭을 앞두고 지하 가구는 안전한지 빗물바지가 역류하지는 않을지 최대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태풍이 온다든가 하면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대비를 하시라고 또 점검하러 또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그러죠. 주변 공원 터 밑으로 45m를 내려가자 거대한 지하 터널이 드러납니다. 최대 직경 10m, 대형 트럭 2대도 지나다닐 수 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의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4.7km 구간의 도로 밑에 설치돼 빗물을 가뒀다 안양천으로 흘려보냅니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번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 시설을 임시 가동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에 10m 높이로 빗물을 가둔다고 했을 때 축구장 4.5개 크기와 맞먹기 때문에 30년 빈도로 내린다는 하루 356mm의 폭우에도 끄떡 없다는 겁니다. 32만 톤을 저류하고 각 투집구에서 들어오는 물들을 목동 펌프장에서 계속 배출을 하면 들어오는 양은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이같이 물을 가두고 흘려보낼 수 있는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을 통해 도심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만약 폭우가 쏟아져 집이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물에 잠긴 도로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땐 지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데요. 김도영 기자가 차량 침수 예방법과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시간에 30mm 이상의 폭우가 2시간 넘게 계속되면 하수구가 넘치고 도로가 침수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높이 3분의 1 이상 또는 배기구가 물에 잠겨 있다면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고장날 수 있다는 신호. 어쩔 수 없이 지나게 된다면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운행하되 급제동은 금물입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꿔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면 서둘러 차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밖에서 가해지는 수압에 의해 문이 열리지 않아 차 안에 갇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히 웅덩이를 빠져나왔다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라이닝에 묻어있는 물을 털어줘야 합니다. 침수도로에서 시동이 꺼졌을 때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 차량에 맡겨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 대신 매년 적용되는 무사고 할인이 1년 뒤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경찰의 대피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는 할증됩니다. 차량 안에 있던 물품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고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놓았다 빗물이 찬 경우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비도 문제지만 강풍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예방 요령을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당시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던 태풍 매미. 풍전탑이 쓰러지고 곳곳에서 가로수가 뽑히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풍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면 집 주변에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낡은 집에서는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지붕 위나 집 바깥에서의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거리에서 강풍이 휘몰아칠 때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 밑으로는 피하지 말고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는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또 강풍에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건물의 간판이나 부착물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을 고정하고 내부에 버팀 기둥을 설치해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과수 장목도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리 받침대를 세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안 지역에선 미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다른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고무 타이어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태풍이 강타하면 갑자기 정전이 되고 통신마저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대비 요령은 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해로 북상해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를 강타한 태풍 볼라베.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190만 가구가 정전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평소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선 손전등이나 양초등을 미리 준비해 찾기 쉬운 곳에 둬야 합니다. 또 건전지로 작동되는 라디오나 자동차 라디오를 이용해 재난 정보를 계속 청취해야 합니다. 정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전기 설비를 건드리지 말고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수리를 하려고 전기선을 만지면 감전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에 대비해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전화가 불통인 경우엔 휴대전화로 KT의 경우 국번 없이 100번 등 기간 통신사업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산간 벽지의 경우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미리 사정을 알려둬야 고립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끼리 수시로 연락을 해 대피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태풍의 위력 얼마나 강력할까요?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강풍이 몰아치는데요. 풍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 그리고 예상되는 피해를 알아봅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합니다. 평상시의 풍속은 대부분 초속 5m 이하지만 태풍에 의한 바람은 초속 30m를 웃돌기도 합니다. 풍속이 초속 10m 정도만 돼도 작은 나무는 전체가 흔들리고 우산은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바람에선 바람을 향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 불 땐 외출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피해가 늘기 시작합니다. 초속 30m의 바람이 불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 지붕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무도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초속 40m가 되면 사람이 밖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고층 아파트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강풍 피해는 일반 건물로 광범위하게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 고층 아파트에선 테이프로 유리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농촌에선 과수와 비닐하우스 등을 단단히 묶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제주에선 이미 실종자가 발생했죠. 다시 한번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경 기자, 피해가 더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접근하면서 거센 비바람이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10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20대 관광객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점차 강해지면서 피해 상황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서귀포시 소정방 폭포 앞바다에서 실종된 23살 관광객 박모 씨는 해경이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소식도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파도가 넘치고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서귀포시 동쪽 위미양 방파제 공사 현장에서는 높은 파도에 공사 구간 일부가 유실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과 안덕면 사계리 일대 700여 가구에는 강풍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끊겨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절반 정도는 전기 공급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전까지 태풍 쏠릭이 제주 서쪽 100km 해상까지 근접하면서 제주도는 태풍의 고비를 지나게 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경 기자였습니다. 전남 지역도 점차 태풍의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최정민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내리던 빗줄기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확실히 다른 강한 바람을 직접 느낄 수 있는데요. 그만큼 태풍의 위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가장 큰 위력을 떨칠 시각은 오늘 낮부터 오후까지인데요. 이 시간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대 초속 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400mm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전남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남 지역이 내일 새벽쯤 태풍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항에서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태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제 전남 해안까지 태풍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은 시간당 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늘 밤 중부 서해안에 상륙하겠고 내일 새벽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와 남해상,
서해 남부 해상에는 태풍 경보가, 호남과 경남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태풍 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 산지는 최고 5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전남 남해안은 400mm 이상, 중부지방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태풍 경로에 가까운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초속 4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상과 남해상에서 8에서 최고 11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해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어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KBS 뉴스와 특보를 눈여겨보시면서 태풍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